안녕하십니까. 성장 로드맵, 저는 사회를 맡은 박주호입니다. 네, 저는 작가 한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네. 자, 빠르게 바로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시죠, 예, 형님. 예. 다음 내용은 어떤 건가요? 나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네. 세상에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네. 돈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사람도 내 친구들도 아니고 네. 나 자신입니다. 네. 나 자신을 지켜내기 힘들다는 게 이거 생각하는 나는요. 내가 아니에요. 자꾸만 나라고 말하는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남녀 간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흔히 깊은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이 말은요, 결과적으로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때는 오류가 많이 일어나요. 판단의 오류가. 그렇죠. 예. 네.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죠. 예.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런 고민이 있어. 어떤 네. 돈이 부족해. 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겠어. 그러면 또 오류가 일어나요. 생각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이 기쁜 감정이건 나쁜 감정이건 간에 그때는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 생각을 없애버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들 때에 네. 나가 진짜 나예요. 이게 좀 어렵나요?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네. 아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어떨 때냐면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을 때예요. 자,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네.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자연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정말로. 네. 지금 깊은 사랑에 빠진 듯하게 느껴져요. 그럼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도 자연이 안 보여요. 빨리 그 시간이 자연을 빨리 안 보고 싶고 그 사람하고만 같이 있고 싶어요. 이해됐어요? 그쵸. 네. 자, 이게 바로 생각 속에 빠지면은 자기의 생각의 속에서 고립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놓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이 없어, 지금.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네. 사념이나 깊은 사고 속에서, 깊은 생각의 감정 덩어리에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비로소 자연이 보이고 그때 비로소 타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는 뭐가 발동하냐면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느냐? 나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보지 않아요. 저는 억울해요라고 말합니다. 나 열심히 남한테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타인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호흡법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정말 평생을 두고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죽이는 연습은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뭐 100km를 뛰는 분들도 있고 150km를 뛰는 사람도 있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뭐 등산을 종주산행을 통해서 뭐 48km 동안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라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그거는 일종의 동적 명상이에요. 그러면 뭐 종교인들이 깊은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 역시도 생각을 없애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각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기쁨, 쾌락, 슬픔, 극한의 노여움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마치 내가 그 생각 속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껴지지만 혹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로 만나요. 그 생각 덩어리는 처음부터 나한테 괴로움이라는 걸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계속 필요 없는
환상이냐 환영을 만들어내거든요. 음. 필요 없는 에너지를 계속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혼자서 계속 고립됩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타인과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고립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같은 생각, 우울한 생각 혹은 같은 비극적 생각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건 또 다른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일단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감정의 덩어리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한 두세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인격적인 대화. 바로 첫 번째, 인격적인 대화, 이성적 대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응석바지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응석바지가 있어요.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응석바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근엄해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는 응석바지 하나씩 있어요. 있죠. 소년 하나가. 근데 우리가 지적이고 정상적인 대화를 할 상대를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과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지호 씨와 나와의 관계에서 네. 정상적이고 의미 있는 단어가 오갈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이것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인 거. 뭐 경제적인 얘기 말고, 네. 서로 화를 내는 관계 말고, 정상적인 대화를 지적 대화가 아니더라도 이성적 대화 훈련이 가능한 상대를 하나 있으면 좋다. 없으면 만들어내라. 정상적인 대화요. 네. 생각 속에 갇혀서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정상적인 대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뇌도 인식을 하고 그걸 벗어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고전 읽기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뭐 한때 엄청난 붐이고 요즘도 서점 가면 고전을 그대로 받아 적는 책도 있어요. 한 페이지에 고전이 나오고 한쪽에 이렇게 받아 적고 필사를 하고. 네. 그 정도 고전이 굉장히 대단한데 네.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고전을 하나 사서 네. 내가 이거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하는 사람은 없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것도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루 이틀 하다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하고 안 해요. 근데 저는 매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희는 사전에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슨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전을 읽고 낭독하라는 것은 뭐냐면 한 300~400년 전에는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귀했죠. 더 옛날로 돌아오면 더 귀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거로 올라갈수록 책이 귀했기 때문에 책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낭독할 수 있는 형태로 쓴 책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낭독 형태로 읽으면 읽을수록 옛사람들의 지혜가 나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내서 큰 소리를 읽다 보면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깨달은 순간이 와요.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대화를 좀 해라. 두 번째가 고전을 낭독해라. 30분 정도는. 네. 30분이 힘들면 3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세 번째는 이것도 좀 웃긴 얘기인데 제발 멍 좀 때려보세요. 멍 때리기. 멍 때리기라는 게 우리는 현대인들은 바쁘다라고 말을 해요. 정작 바쁘지 않거든요. 바쁜 일상을 감당을 못할 뿐, 통제가 안 될 뿐이지 바쁘진 않아요. 통제하지 못할 뿐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멍 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제발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뭐 전화기도 좀 꺼놓고 그냥 텔레비전도 좀 꺼놓고 그냥 고요히 있는 시간을 한 30분만 가져보세요. 그냥 가만히 주무시지 말고요. 그냥 정자세로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있다는 게 그 현대인들은 가만히 있는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그렇죠. 더 어색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 대화도 없이 단 2분이라도 그 사람 얼굴 쳐다볼 용기 있으세요? 황당하지 않아요? 그죠? 우린 그것마저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판단 속에서 그냥 스마트폰만 돌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느껴야 될 진짜 감정들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자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 안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바로 이성적이고 텁텁하고 아주 분주하고 갑자기 미칠 듯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감정 말고 차분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나 자신을 지킨다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나 자신을 지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말도 되겠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생각으로부터 나와라. 그렇죠. 그래서 생각 속에 있는 나는 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각을 비우는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한 이제 3가지 방법이 어떤 이제 좋은 인격체와 상대방과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고전을 낭독해 보는 거.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을 때리는 거. 함으로써 나를 이렇게 좀 비우는 게 나를 지키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우린 다 생각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꽉 차 있죠. 네. 꽉 차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잡아먹은 상태거든요. 네. 네네.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나를 잡아먹은 상태예요. 당장 오늘 저녁 밤에 멍 한번 실컷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멍을 때려본다는 것은 네. 단순하게 멍을 때린다라는 그 멍 때리기의 그 기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되게 힘든 거예요. 그쵸.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